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등장 11년 만에 국내에서 5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CTP4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미국 FDA 품목가 신청한 상태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램시마가 등장한 지 11년 만에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 15종이 상업화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셀트리온이 5개 정도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아래 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하나, 이게 연도별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 바이오시밀러 허가 건수인데요. 요게 이제 램시마죠. 2014년도에 하나 돼 있는 이 부분도 이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이제 퍼스트 무브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2015년도에도 이 퍼스트 무브로 로슈의 리툭산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또 허가를 받아서 초기에서는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갔던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 이제 2021년도에 이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고, 작년도에는 로슈의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올해는 이 후속 바이오시밀러 최대 5개까지 품목가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5개에다가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전망들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셀트리온 램시마는 글로벌적으로도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최초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 참조로 바이오약품 관련되는 좀 부분을 좀 구분을 해보면, 여기도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차세대 구분이 나와 있는데, 항체 의약품은 2세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1980년대, 2000년 사이에 나왔던 최초의 바이오약품이 이제 인슐린, 뭐 인터페론, EPO, 성장 호르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부족한 이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채워주는 어떤 형태고, 이 같은 이제 단백질 중에서 항체 좀 분자량이 큰 어떤 부분은 이제 2세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2세대 쪽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이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서 1세대 쪽에서 여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이제 효시가 아니라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가장 최초가 이 램시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유럽에서 EMA에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2012년도에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요건 이제 올해 3월달 이제 기사인데, 작년까지 이제 누적으로 해보게 되면 처방액 기준으로 이제 12조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5조 정도를 달성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5조니까 연평균 한 5천억 대 정도 이런 어떤 매출을 내면서 이 캐시카우 역할을 돈독히 하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입장을 만들어내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램시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2세대뿐만 아니라 이 3세대, 뭐 단클론 항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올라오고 있는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개발이 또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 셀트리온 램시마를 국내에서 허가받으면서, 이 이전에 셀트리온 2010년도에 굉장히 자금 압박을 좀 받을 때 개발 과정에서 램시마 개발은 2008년도 뭐 9년도였고, 그 이전에는 이제 CMO 관련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이 오렌시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사노피 쪽에 CMO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제 생산 설비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다가 이 바이오시밀러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개발이 본래 타업체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근데 빠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2012년도에 이제 국내 허가를 받았고, 2013년도에 EMA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판매도 늘었고, 2017년도에는 오리지널을 이제 제끼는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진출까지 뭐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로슈의
허셉틴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다 이제 초기에는 다 이제 퍼스트 무브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로슈의 그 리툭산 그리고 이제 뭐 상품명이 미국하고 유럽이 좀 달랐거든요. 맘테라, 뭐 리툭산, 여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마하고 이제 트룩시마는 그 항암제 라인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예, 그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그 유플라이마, 이 베그젤마까지 요렇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후속적으로는 이제 퍼스트 무버보다는 조금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의 어떤 이 고농도 제형에서 특화를 시켜서 차별화를 두었고, 이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꾸준히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 수율의 어떤 향상이라든지 티터 개선을 통해서 이 공정의 어떤 개선으로 원가율을 낮추어서 가격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 했는데,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로는 좀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이제 그 매출단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이런 생산 공정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골다공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암젠의 이제 트롤리아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제 뼈로 전이가 되어서 이 고람 그 암 쪽으로 이제 생겼을 때도 그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제품명을 좀 달리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롤리아와 이게 이제 엑스지바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의 뼈전이 이제 합병증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동일한 성분으로 기존으로 그 적응증이 확장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CTP41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 예, 두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 이후에 급격히 이 조골세포라든지 파골세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이 부분이 달라져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존이 이 골 흡수 억제 관련된 부분과 골 형성 촉진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파골세포 쪽에 이 부분에서 이 랭클 쪽에 이제 결합해서 골 흡수 관련된 부분을 감소시키는 게 프롤리아거든요.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CTP4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말 동안에도 뭐 나왔던 기사들인데,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 금요일 나왔던 연봉 자체가 사실 이제 그 코스피 200 관련되는 정기 변경의 어떤 이제 그 단기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전까지 이제 수급을 좀 견인했다가 보통은 그 전날에 종가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단기 이제 재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어지지는 보통 않는데, 얼마만큼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전일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 얼마만큼 좀 방어를 해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같이 세 종목이 같이 좀 빠져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 차트 흐름에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는 그나마 이제 17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하면서 1,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내 기관들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뭐 내려가기보다는 이 연봉들을 얼마만큼 이제 기간 동안에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지선 라인에서는 17만 3천 원대가 있는데, 요 위에서 사실 좀 이제 지지가 좀 돼야 되는데, 이틀 동안에는 좀 지지가 되었다가 금요일날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파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구간이 16만 5천 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떨어지지 않고 17만 3천 위로 이제 올려서 이 연봉의 시가 라인 18만 원 윗단을
어떻게 이제 다음 주에 올려놓느냐. 이게 이제 주간 단위로는 뭐 가장 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월봉상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장기 추세 흐름이 바뀌었고, 이게 완연히 이제 극복이 되려면 이번에 나타났던 돌파가 16만 5천 원에서 깨지지 않으면서 장기 그 차트상에서는 20만 원대 라인을 확실하게 이제 올리면서 거래량이 늘면은 2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장기 바닥 관련되는 부분들도 극복하면서 내년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추가 합병, 그리고 합병 이후에 어떤 성장 기대감들이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